네, 투자스쿨 오늘 학습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학습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지 않는 K-뷰티의 인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할 텐데, 오늘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상방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APR의 호실적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매출은 111% 성장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 성장을 하게 되면서 2분기의 매출과 이익이 모두 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230% 그리고 비중까지 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APR의 이 화장품이죠. 메디큐브 화장품 역시나 인기가 많았고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종목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행사를 크게 하는데요. 이 연말 특수까지 기대가 되게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오늘 장중 고점 19%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펌텍 코리아도 화장품 종목 내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바로 화면 띄워주시죠. 네, 7월 달에 K-뷰티 수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3천억 정도로 신기록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화장품 자체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16조까지 돌파할 수 있게끔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차트를 살펴보시죠. 2025년 7월 달에 한국 화장품의 수출액을 지역별로 한번 나눠보자면 확실히 중화권과 여전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강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살펴봤을 때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인도 등에서 성장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 수출도 잘 나왔는데 다변화까지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달의 증가율이 5%로 한풀 꺾인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정말 강할 때에는 월 평균의 증가율이 20%가 넘을 때에도 다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가격도 예쁜 K-뷰티. 그런데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관세 서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장품사들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 인상분을 가격에 전가할 때는 경쟁력 부분에서 K-뷰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충성도를 높이고 소비자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벤트가 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29일부터 소액 면세가 폐지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모든 직구 소포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직구라던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K-뷰티 ETF 이달에 일제히 하락했다. 7월 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월 달에는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생각을 해본다면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다소 엇갈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호실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화장품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는 점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APR 시총이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시총도 넘어갔고요. 실리콘투가 작년 한때 대장이었는데 3조 원대 시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R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화장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가 첫 번째 학습 주제인데요. 1교시 학습 포인트 어떤 쪽일까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파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화장품을 제가 잡은 이유는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1교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의 순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 종목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출이 7월 달에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수출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 데이터가 찍힐 때마다 우리가 화장품은 좀 믿고 봐도 된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수출 공개 데이터 됐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안이라는 그 트렌드는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젊어 보이기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는 전 세계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좀 바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워낙 동안 얼굴들이 또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팝을 필두로 해서 이미지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면서 이쁜 여자들과 남자들이 많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동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K-뷰티, K-화장품이다라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모멘텀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그 부분을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도 작년에도 K-뷰티 붐이 있었고 화장품은 실적이 깡패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지만 약간은 좀 그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APR, 달바글로벌 또 새로운 기업들이 대두가 되었고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K-뷰티 관련된 화장품 종목들이 한두 종목만 대장주다라고 할 때보다는 더 많은 기업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을 때 그만큼 화장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가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와 또 우리나라 K-팝에 대한 이런 훈풍으로 인해서 K-뷰티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순항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동안은 누구나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 트렌드를 K-뷰티가 정말 잘하고 있다. 실적이 보여주고 있다. 이게 1교시의 학습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학습 포인트, 2교시 학습 포인트는 어떤 점일까요? 네, 두 번째 우리가 또 화장품을 바라봐야 됐을 때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외국인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 탄력이 나오는 쪽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소비 관련돼서 뭐 여행주도 그렇고 지금 엔터주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K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뷰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소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에 최근에는 이제 명동 쪽이나 가보면 한국 고객들보다 외국 고객들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김에 여러 가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화장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해외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캐대언의 나라로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캐대언의 열풍이 화장품 섹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인기가 일시적이 아니라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한번 화장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만족도가 올라가면 나라로 돌아가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쇼핑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구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 화장품이 워낙 또 효능과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본인들 나라로 돌아가서 추가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또 매출로도 당연히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선순환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방한객들은 7월 기준으로 또 역대급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지금 중국의 무비자 시행을 좀 더 앞당기려는 정부 측의 노력이 있는 만큼 우리가 이쪽으로도 계속된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쇼핑을 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로 돌아가서도 온라인 쇼핑을 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거든요. 2교시 학습 포인트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이 원포인트 레슨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화장품 섹터의 원포인트 레슨은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결국 시장은 실적이 기댈 수밖에 없고 기대감이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APR이 실적으로 증명을 해냈고 또 무비자 시행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 불확실성에 있어서 지금 시장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 쪽을 주목해보자. 화장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가 정교석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4등과 5등
4등 띄워주시죠. 4등은 코스맥스, 그리고 5등이 저희 옛날에 실비디아라고 불렸던 실리콘2입니다. 사실 요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명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4등과 5등으로 배치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워낙 화장품 관련돼서는 좋은 종목들이 또 많다 보니까 아쉽지만 4등과 5등, 뭐 나쁜 순위는 아니죠. 정말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있다 보니 나쁜 순위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독보적으로 실리콘2가 화장품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1등주로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5등으로 넣은 이유는 지금은 탄력도가 좀 둔화됐고 APR과 그리고 달바글로벌이 워낙 시세가 강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이쪽으로 좀 이동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실리콘2는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무대를 갈 수 있게 만들어진 정말 대표적인 그런 플랫폼, 유통사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2의 역할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점진적으로 더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발판을 마련해주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실리콘2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유럽 시장 한번 보자라는 부분 또 코스맥스는 대표적인 ODM, OEM 기업으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4, 5등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다양한 섹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ODM, OEM 업체미 지금 코스맥스 그리고 유통사인 실리콘2 체크를 해봤고요. 3등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은 달바글로벌입니다.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2025년 5월에 상장을 했고 260%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요새 좀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니까 좀 기관들이 던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 3등은 이유가 어떨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록딜에 대한 이슈가 살짝 있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날쯤에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잘하는 건 선크림 그리고 승무원 미스트입니다. 그쵸. 이번에 특히 선크림 쪽으로 얼만큼 매출이 좀 올라왔느냐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시장에 처음에 출격을 했을 때 기대했었던 요인은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번 실적에 더 레벨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추가적인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추세를 타고 그 산업과 섹터 자체가 분위기가 좋았을 때 물론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무게감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또 이겨내는 게 대장주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때도 있어서 일단 3등 주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등 종목 달바글로벌 실적 발표는 8월 8일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요. 2등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입니다. 오늘 호실적인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살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도 정말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는데 1분기 때도 실적 발표를 하고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세론으로 작용되기보다는 실적 버프를 받고 더 강하게 가는 종목인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을 뜯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시장이 원하는 그런 숫자를 제시를 해줬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또 올라왔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엄청난 매출을 땡겼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 모공 패드라고 해서 이제 닦아내는 그 패드가 인기가 거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뷰티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나 좋았는데 이번 실적에서도 뷰티 디바이스와 그리고 화장품 섹터를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디바이스 쪽보다는 화장품 매출이 상당히 우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으로 봤을 때.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리고 한번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소비가 상당히 빨리 돼요. 그래서 다시 또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이번에 화장품 쪽이 상당 부분 크게 올라왔다는 것을 좀 반갑게 맞이를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익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외형 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판관비 관리도 잘하는 거고 비용단에 있어서도 좀 체계적인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분을 또 좋게 본 것 같고 이번에 Q&A 시간에 이야기 나온 관세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우려를 또 불식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줬기 때문에 아침에 상승률 굉장히 강하게 받고 출발한 주가 흐름이 지금까지도 10%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디바이스가 살짝 꺾였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 번 사면 좀 쓰잖아요.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성장이 좀 키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는데 APR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의 영역인지 아니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좀 보유를 하시겠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저는 오늘 장 후반까지 좀 보시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고 한다면 저는 눌림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너무 크게 비중을 처음부터 들어가신 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비중을 조금 발을 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이제 줄줄이 화장품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이 같이 군중으로 움직였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오히려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등 종목 APR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목표가 한 번만 제시해 주시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APR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 이상도 가능하진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분기 배당을 하면서 또 주주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을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의 역할도 되게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이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더 확장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은 우리가 뭐 미국 관련돼서는 관세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지역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30만 원 이상도 장기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등 종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1등 종목은 바로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겔 마스크팩으로 여성분들한테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결국 이 회사는 이제 기술력을 참 잘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하유미팩이라고 해서 하유미팩을 만들었을 때 홈쇼핑에서 대박이 났고 제 냉장고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으세요? 네, 엄청나신데요. 일단 그 하유미팩이 효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줬고 주가가 5만 원 이상까지도 좀 갔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괄목할 만한 제품이 없었고 OEM, ODM 기업이거든요. 괄목할 만한 제품이 없었고 한동안 주가 부침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러다 제닉이 이제 고객사 바이오던스라는 회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마스크팩으로 아마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뷰티 부분 전체적으로도 순위 탑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마스크팩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꽤 장시간 동안 탑5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에는 이 기술력, 하이드로겔이라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번에도 아마존에서 좋은 성과를 낸 부분인데 이번 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을 또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도 가동률 100%였는데 증설에 대한 효과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사들 확보가 수주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유럽 쪽에서도 지금 러브콜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가동률을 높이고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지금 제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202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업사이드는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살짝 박스권 구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는 하겠지만 오늘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러일으켜지면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상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실적 시즌에 어울리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상 최대 찍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등 종목 APR도 1분기 호실적 나왔을 때 우리가 시총이 8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전혀 고려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닉이 사상 최대가 찍힌다면 압도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매수 전략은 어떻게 짜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매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나는 이 구간이 약간은 고가권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지금 가격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방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43,000원까지는 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6월 20일 날 최고가가 44,000원까지 가긴 했지만 요즘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그러다 보니 그 전에 고가를 찍고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가격대인 43,000원으로 목표가는 설정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흐름들을 보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도 방어를 했던 가격 부근으로 좀 잡아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3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은 대표의 탑픽 종목 제니까지 살펴봤고요. 43,000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대표와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화장품이었는데요. 이제 숙제를 체크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제가 숙제를 내드린 그 퀴즈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팜의 미국 분기 최대 매출을 견인한 뇌전증 치료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세노바메이트, 2번 AR1001, 그리고 3번은 트론티네맙입니다. 정답은요? 네, 엑스코프리로 유명하죠. 세노바메이트가 정답이었고요. 오늘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상반기 보건산업의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위 품목은 무엇일까요? 1번 의약품인가? 2번 의료기기인가? 3번 화장품인가? 사실 의약품, 의료기기 다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정답일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퀴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